자, 어서 들어오세요. 유튜브 분들, 아프리카 분들 어서 오시고, 오늘 뭐 7경기가 있는데 8경기네. 8경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운 날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변수가 있는 경기들이 좀 많고, 내일 일단 정배가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오늘 약간 터질랑 말랑한 경기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확실히 터질 것 같으면 차라리 뭐 피하거나 반대 찍거나 하겠는데, 되게 애매한 경기들이 많아요. 터질라나 말라나 약간 이런 경기들이 많아서 진짜 좀 잘 골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박스를 너무 폴더수를 많이 넣지 마시고 가시는 거를 일단 좀 추천드리고요. 갈 길이 바쁜 7시 반 넘었네. 가보시죠. 첫 번째 게 코펜하겐 대 맨시티. 일단은 제 생각에는 홀란드 벤치 앉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해외 쪽에서도 홀란드가 선발 라인에서 빠져있는 라인업을 예상하는 쪽이 많아요. 왜냐면은 주말에 리버풀 만나거든요. 리버풀 원정 가요, 맨시티가. 그렇기 때문에 뭐 알바레즈 같은 애들이 이제 전방에 쓸 수도 있고, 뭐 마레즈나 포덴 이런 데 다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릴리시나 뭐 팔머 이런 애들 들어갈 수 있겠고, 미드필더 쪽도 아마 더브라이너 빠질 겁니다. 더브라이너 무조건 빠질 거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맨시티는 사실 마인 아니고는 보기가 힘든데, 이것도 그래도 마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마인 배당이 좀 좋잖아요. 요번에는 제가 뭐 지난번이나 뭐 계속 그냥 이마인 상당히 좋아 보인다 했는데, 이번에는 햄무 보험 정도 이거 깔아야 될 것 같아요. 햄무 보험 2점 차로 끝날 가능성도 제가 볼 때 좀 있어 보여서 한 65대 35? 제 느낌상으로는 6대4 정도인 것 같아요. 아예 뭐 진짜 학살할 것 같진 않아서 로테이션 돌릴 것 같고, 돌려도 이제 점수차 한 2점 차 나거나 뭐 이러면은 볼 돌릴 것 같아가지고 조금 불안하다. 코펜이 홈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한 골 정도 줄 가능성까지 생각한다면은 4골 정도 박아야지 그래도 푸근한 사이즈로 보는데, 직전 맞대결은 저는 맨시티가 충분히 4골 이상 넣는다고 봤거든요. 직전에 뭐 사우스햄튼전도 무조건 4골 이상 넣는다고 봤는데, 오늘은 4골 이상은 좀 그래 보여가지고 3골까지 해서 마무리된다면 뭐 3대1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2대0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햄무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게 사이즈라, 배당 일단은 이마엔이 뭐 1.56도 아니고 그래도 1점 후반대니까 가실 거면 뭐 햄무 보험 정도는 쳐야 될 것 같다. 두 번째 디나모 자그레브 대 잘츠부르크. 일단 이 경기는 해외 쪽에서는 디나모 쪽이 일단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만났기도 하고,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홈발을 좀 봐서 해외 쪽에서는 디나모 쪽이 빠지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런 경기는 무찍고 치워야 돼요. 전형적으로 그냥 무찍고 그냥 치울만한 경기고, 그 어느 쪽 한쪽으로도 역배든 정배든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 동전 던지기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디나모가 앉을 사이즈가 있긴 한데, 사실 전력은 잘치가 조금 더 낫거든요. 근소하게 나와요. 근소하게. 직전 두 팀의 잘치 홈에서 맞대결 같은 경우는 잘치가 뭐 1대0 간신히 이긴 경기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그래도 잘치 쪽이 조금 더 나았어요. 앞선에서 마무리가 안 되는 장면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아쉬웠지,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잘치가 확실히 좀 더 나은 경기를 보였고, 이 원정 경기에서 어쨌든 잘치가 3위 자리를 지키려면은 승점을 따야 되거든요. 3점을 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제 생각에 사이좋게 무승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잘치도 지지 않으려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고, 무치고 치우자. 세 번째 AC 밀란 대 첼시인데요. 일단 이런 건도 또 부상자를 봐야겠죠. AC 밀란 같은 경우 테오가 복귀를 했고요. 키에르, 칼라브리아, 살레마커스, 메시아스, 메냥, 플로렌지, 그리고 질라탄이 빠져있고, 첼시는 캉테, 포파나, 그리고 이제 코바시치가 불투명인데 나올 거고, 몸 상태가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은가 봐요. 뭐 약간 요런 사이즈인 것 같은데, 나오니까 뺄게요. 일단은 테오 헤르난데스가 왼쪽 사이드 쪽에 복귀를 해가지고, AC밀란이 케텔라르 왼쪽 사이드 쪽에는 좀 복귀를 했는데, 케텔라리가 어차피 또 빠졌어요. 이렇기 때문에 뭐 돌아오는 애가 있긴 합니다만, 다시 또 케텔라르 같은 경우는 2선에서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번 시즌에 영입된 좋은 선수인데, 부상으로 오늘 경기 또 빠지는 것 같고 해서 뭐 상당히 아쉽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런 사이즈를 봐서
제 생각에는 솔직히 지금 두 팀의 전력상으로 봤을 때 AC 밀란이 첼시를 잡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 잡기가 힘드냐? 결국 잡으려면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안군님 보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골을 넣어야 되는데 현재 AC 밀란은 첼시가 수비하기가 편한 부분이 왼쪽만 막으면 돼. 왼쪽만. 테오랑 레앙 거기만 막으면 돼. 거기만. 지루 같은 경우는 전방에 사실 지금 잉글랜드 팀 상대로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애초에 잉글랜드에서 이제 떨어지니까 세리에를 넘어간 거잖아요. 뭔가를 보여주기 어려워요. 오른쪽 측면에서도 지금 특별히 뭐 이런 선수들이 다 지금 뭐 부상에 빠져 있고 전력도 좀 많이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왼쪽밖에 없어서 첼시가 특히나 오른쪽은 이제 리스 제임스가 들어가는데 레앙이 지난 경기 리스 제임스 상대로 꽤나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막으면 된다. 전방의 지루 같은 경우는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막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AC 밀란이 제 생각에 2골 이상 기록할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져 보여요. 많이 넣어야 한 골 같은데 뭐 진짜 막 PK 없고 막 이렇게 중거리 막 원더골 들어가고 하면 당연히 2골 이상 가능해 보이지만 정성적인 사이즈에서 AC 밀란이 2골 이상이 힘들어 보이는 상황에서 결국 첼시가 어느 정도로 AC 밀란의 수비를 괴롭혀줄 수 있냐 사이즈거든요. 제가 볼 때 한 골은 충분히 넣을 수 있고 현 상황에서 결국 이제 2골이냐 한 골이냐 그런 느낌 같아요. 직전엔 사실 첼시 일반 승 자체가 뭐 배당 대비 메리트가 상당해 보였는데 첼시 역시도 좀 몸 상태가 선수들이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나마 이제 그래도 AC 밀란보다 나은 점은 로테이션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많이 돌아갔다. 뭐 스털링이라든가 오바메양 혹은 뭐 미드필더 쪽에서도 로테이션이 돌아갔고 리스 제임스도 벤치에 있었죠. 그러니까 레앙을 막는 데 있어서 리스 제임스도 벤치에서 이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은 체력적인 안배를 한 상황에서 첼시가 질 것 같지 않습니다. 무승부의 저득점까지 직전 두 팀이 어때 그래서 이제 오바가 났는데 첼시가 혼자 오바를 냈죠. 혼자 오바를 냈는데 AC 밀란의 공격적인 부분도 솔직히 형편없었고 첼시도 조금은 골이 잘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오바가 나오면 2대1 첼시 승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2대1 첼시 승 나오면 오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외에 뭐 1대0, 1대1 뭐 이런 스코어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다 언더다. 그래서 가능성 면에서는 그래도 저득점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2대1만 안 나오면 언더 뜰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첼시 많이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닙니다만 현실적인 가능성 면에서는 첼시가 이긴다면 햄무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더 안전하게 봐서 무승배무 쪽으로 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첼시 승 햄무였는데 바꿨어요. 넘어가고 어서오세요. 샤타르레알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어려운 이유가 이게 뭐 확실히 터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게 정배가 엄청 좋아 보인다고 보기도 어려워. 왜냐면 똥배잖아. 이게 배당이 높았으면은 뭐 물고 죽자라는 마인드로 갈 수도 있는데 1.31 배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배당인데 샤타르가 2차전에 준비를 열심히 했다는 뭐 소식도 일단 들려오고 있고 안첼로티 감독의 인터뷰, 이 경기에 대한 인터뷰 뉘앙스상 로테이션 돌리는 것 같아요. 물론 벤제마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전체적인 라인업에 있어서는 지난 주말 경기에 뛰었던 선수들이 벤치에 앉거나 그래도 뭐 토니 크로스 이런 애들이 선발이에요. 토니 크로스 나오고 맨디가 이제 우측 풀백에 나올 거고 또 어떻게 될려나. 무튼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로테이션 돌아간다면 뭐 아자르 뭐 이런 애들이 선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핸디 건드리는 거는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일반승은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안첼로티의 성향상 보통 일찍 끝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일찍 끝낼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조별리그에서 이거 이기면 레알은 이거 조별리그 끝나요. 다음 경기 뭐 다 져도 올라가니까 일찍 끝내려는 그동안의 성향도 있고 이런 부분 봤을 때 그래도 이겨주지 않을까? 그래도 뭐 핸디에 있어서는 뭐 한 점 차가 될 수도 있고 뭐 두 점 차 뭐 모르겠는데 일반승은 그래도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해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한다. 다섯 번째 셀틱 대 라이프치. 이거는 일단은 라이프치 승 오바. 이거는 이제 무승부에서 라이프치 승 쪽으로 바꿨는데 일단은 셀틱이 미드필더 쪽에 주전 둘이 빠집니다. 맥그레고로랑 턴불 이렇게 빠져가지고 분명히 누수가 있는 현재
원래 계속해서 뛰었던 애들이요. 최근에 부상당해가지고 빠지게 됐고, 라이프치히는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굴라시는 추가로 빠지는 것 같긴 합니다. 뭐 라이모, 올모, 클로스터만 똑같이 빠지고, 직접 마인츠와의 경기에서 약간의 로테이션이 뭐 돌아갔다는 점, 이런 부분 봤을 때 라이프치히도 초반에 워낙 똥을 많이 싸질러 놔가지고 지금 꽤나 그렇게 안전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잡고 가려고 들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셀틱에 이런 누수가 있는 부분이라면은 그래도 승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배당 1점 뭐 중반대나 뭐 중후반대였으면은 조금은 배당 메리트가 없다고 봤겠으나 거의 2점대잖아요. 2점대나 거짓 뭐 다른 배 없네. 1.98인가? 상당히 높은 배당을 일단 받은 점에 있어서 승 오바 이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양팀의 스타일적인 부분을 고려해도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라이프치히가 기본적으로 유리해요. 셀틱은 이제 닥치고 돌격이기 때문에 그런 팀을 만나서 라이프치히가 스타일상으로도 유리하고 뭐 이런 부분 또 감안해서 역시나 이번에도 다득점의 가능성 지난번보다는 뭐 조금은 덜 좋아 보이긴 하는데 지난번은 솔직히 무조건 오바야 이 생각이었어. 100%야 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100%까지는 아닌데 그럼에도 오바의 가능성이 이 매치업에 있어서는 언더를 볼 수가 없다. 솔직히 이 매치업은 오바의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도르트문트 대 세비야. 자, 이게 이 경기도 분석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봤을 땐 사실 뭐 무승부나 반대를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은 세비야가 당장에 리그에서 너무 급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 경기를 사실 이변을 세비야가 낸다고 해도 잡거나 뭐 해도 2위 자리는 이미 도르트문트가 너무 유리해요. 이거 저도 도르트문트가 올라갈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왜냐면 이미 2승을 따냈기 때문에 세비야는 코펜하겐 원정에서 비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승 재물을 이미 날려먹었고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도르트문트 사이드를 감독도 솔직히 생각이 있으면 이 경기 버리고 다음 경기 마요르카 원정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거든요. 세비야가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감독이 산파울리 마르세유에서 지난 시즌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감독인데 전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 똑같은 거 쓰는 것보다는 이것저것 많이 쓰는 감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쨌든 도르트문트 상대여서 그런 거를 실험하거나 뭐 시도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경기를 뭐 버린다고 해도 뭐 이상한 실험하거나 하면은 의외로 도르트문트가 당황할 사이즈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배당이 높았으면은 뭐 그냥 가야 되는데 이게 똥배잖아요. 어쨌든 상당히 낮은 배당이잖아요. 뭐 유력한 정배 배당을 받은 것 치고는 변수가 있어 보이긴 한다. 세비야가 2를 내도 사실 뭐 저는 크게 놀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또 두 팀 간의 이전의 전적을 보면은 항상 원정팀이 지질 않았어요. 둘이 붙으면은 뭐 지금까지 이제 최근에는 3번 붙었는데 원정이 이기거나 비기거나 또 이제 호원정 바꿔서 붙으면은 또 원정이 비기거나 이기거나 항상 이런 패턴들이 이어져 왔었고 지난 맞대결에서도 도르트문트가 잡았었거든요. 이런 패턴이나 현재 세비야의 감독 교체 이후에 지난 빌바오전에 조금 나아졌던 이전에는 솔직히 너무 못했거든요. 근데 감독 교체 이후에 조금 나아졌어요. 나아졌던 경기력이나 오늘 경기 감독에 대해 도르트문트도 세비야가 어떻게 나올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과 또 지난 대여 클라시코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때 죽어라 뛰어가지고 동점까지도 갔잖아요. 그런 체력적인 문제 다음 경기도 이제 또 치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배당 메리트가 엄청 좋은 경기 같지는 않은데 이건 그래도 찍는다면 솔직히 도르트문트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무서워서 피할 수는 있겠으나 찍는다면은 이거를 반대 찍는 건 좀 너무 무모한 사이즈 같아가지고 일단은 뭐 부상자 쪽에서 도르트문트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여전히 뭐 마이너 기븐스나 다우드나 뭐 고환안 걸린 알레나 로이스나 다 빠지는데 메니에랑 이제 레이나가 복귀를 해요. 그래서 측면 수비나 공격 쪽에서 이제 조금 숨통은 약간 튼 상황이거든요. 오늘 경기 출전이 일단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봤을 때는 뭐 의심은 좀 됩니다만 믿고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PSG 대 벤피카.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일단 3.5 언더가 그래도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뭐 해외 배당 같은 경우는 뭐 3.5 언더 엄청 좋아 보이는 흐름 자체는 아니에요. 약간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언어버가 이제 뭐 그런 사이즈인데 일단은 메시 못 나오고요. 측면 수비 쪽에 이제 멘데스도 빠지고 벤피카는 이제 또 핵심 공격에 네레스 빠집니다. 직전 경기의 부상으로 이제 파리 원정길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양 팀 다 주포에 있어서 누수가 있어요. 누수가 있고 벤피카는 또 더군다나 이런 공격 자원도 이렇기 때문에 더 수비적으로 나설 거고 파리는 메시가 없어요. 네이마르 음바페가 나올 텐데 둘이 또 뭐 경기 중간에 이상한 기류가 감지될 수도 있는 거고 지난번에 어디야 유벤투스전 때도 그랬잖아요. 뭐 그냥 계약살 각인데 둘이 막 신경전 보이지 않는 신경전 벌이다가 그냥 막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그냥 한 점 차로 파리가 유벤투스 상대로 이겼었죠.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저득점이 이 경기에서는 그나마 좀 메리트가 제가 볼 땐 있어 보인다. 파리가 잡는다면 2대1, 터진다면 1대1의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고요.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승부의 당연히 햄무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경기예요. 저는 2대1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3.5 언더. 8번째인가? 8번째죠? 끝.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분석이 짧은 이유는 했잖아요, 한번.